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알려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정말 중요하죠.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해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암기해야 하지만 그 이유와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요. 주요한 곱셈 공식 5가지 공부할 것이고요. 변형은 이걸 여러분이 그냥 외우면은 까먹기 쉽거든요. 기억 오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인수분해의 원리 알아보시고요. 방법 5가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의 원리가 되는데요. 전개입니다. 전개. 즉, 가로와 가로를 곱하려고 하는데 이때 분배의 법칙을 이용을 하죠. 자, 어떤 법칙이요? 분배의 법칙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는데요. 첫 번째 가로에서는 항이 2개 있어요. 두 번째 가로에서도 항이 2개 있습니다. 항을 왜 배웠는지 알겠죠? 덧셈을 기준으로 몇 가지 항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 후 순서를 정해서 전개, 분배를 하는 거죠. 자, A랑 C를 곱한 것이 1번이 될 것이고요. A와 D를 곱한 것이 더하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기준으로 B하고 C의 곱, 그리고 B하고 D의 곱을 전개하죠.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더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각각에 대한 부호가 어떠하든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덧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이 앞의 가로에는 몇 가지가 있고요. 뒤에 가로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동료항이 보인다면 동료항을 계산하는 거죠. 매번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주요한 곱셈 공식 첫 번째. 자, 얘를 합의 제곱이라고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합의 제곱. 얘는 써주면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분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x 제곱이 되죠. 자, 분배하시면 x, y인데 쬐끄맣게 여기다 적을게요. 자, 분배하시면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곱셈으로 표현하기 약속한 이유가 이런 거죠. 이 얼마가 됩니까? x, y가 되고요. 자, 분배하시면 y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비워두고 y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xy 더하기 xy 동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2xy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곱의 2배 이런 식으로. 혹은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합 곱의 2배 혹은 곱의 2배 합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두 번째 차의 제곱도 따로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차의 제곱인데요. 얘를 우리가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시면 얘는 뭡니까? 이 전체의 제곱입니다. 합의 제곱, 합의 제곱 전개해 볼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곱의 2배 합. 그러면 이건 부호 정리하면은 양수와 음수의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를 쓱 지울게요. 요 위에를. 자, 밑에 것만 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x제곱. 얘 먼저 적으면은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고 곱의 2배 차라고 기억해 주시게 되면은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형식을 기억하시는데요. 차의 제곱은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형식은 합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긴 하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얘를 이렇게 되돌려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따 인수분해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얘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은
여기저기 안 쓰이는 부분이 없는 아이인 거죠. 얘는 형광펜으로 빡빡 칠해놓으시고요. 형식을 기억합니다. 앞에 가로는 x, y 합이고요. 뒤에 가로는 x, y 차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전개해서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자, 곱해보세요. x 제곱이 나오죠. 자,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xy가 나옵니다. 자, 곱해보시면은 플러스 xy가 나오고요.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y 제곱이 납니다. 양수와 음수의 곱, 음수. 하고 봤더니 중간에 동류항이 계산이 돼버리죠. 와. 즉 얘는 다시 한번 잘 적어주자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형식을 보시게 된다면 앞에 거 풀마 뒤에 거가 되는 거죠. 앞제곱 빼기 뒤제곱. 형식에 항상 껴맞추시기 바래요. 얘를 되돌려 보낼 때도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합차의 곱은 제곱, 차, 제곱. 차합의 곱도 제곱, 차, 제곱. 이렇게 리듬감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좀 오래 기억하시려면은 빽빽이 숙제하듯이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는 공부잖아요. 한 번만 딱 전개해봐요. 전개하고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모양의 키를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입에 익숙하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입으로 기억한 내용이 여기 기억이 저장이 돼서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전개의 의미의 중요성보다는 되돌려 보내기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형식을 기억합니다. 자, 보실게요. x랑 x를 곱하면 누가 나오죠? x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x랑 b를 곱하면은 플러스 bx가 나오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죠. 곱하면은 플러스 ax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곱해서 얼마가 나오죠? 네, ab가 나와요. 무조건 모든 항은 덧셈으로 연결을 먼저 하시라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다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ax랑 bx를 더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동류항인 거죠. 즉, x의 개수를 바라본다면 개수와 개수의 합인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먼저 하시고 곱하기 x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이것이 x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의 곱인데 x의 개수가 1, 1이어서 1x제곱 출발하시고 합 x 플러스 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합 x 플러스 곱의 형태로 말로 기억하시면 효과적이거든요. 알아두시고요. 5번은 외우지 마요. 그냥 전개하는 형식에서 특징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ax랑 cx를 곱하시게 된다면 누가 나와요? x제곱항이 나오잖아요. ac 곱하시고 x제곱항이 나오십니다. 가운데 비워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가 없는 한 끼리 곱하는 거예요. x가 없는 한 끼리 곱한다. 얼마죠? bd가 되겠습니다. 자, 동량 나올 거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요거 ax랑 d를 곱하시면은 adx가 나오죠. 플러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곱하시게 된다면 bcx가 나와요. 물론 순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앞에 가로의 항이 2개고요. 뒤에 가로의 항이 2개니까 2 곱하기 2, 4개의 항이 전개될 거야 예측한 거잖아요.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곱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누가 곱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동류항은 누구와 누구의 곱 했을 때 동량 나올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x의 개수가 ad랑 bc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는 x 만드시고 ad 플러스 bc라 쓰시면 되겠죠.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2x-1, 3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자, x랑 x 곱하면 x 제곱항이 나와요. 개수는 2, 3은 6. 맞나요? 자, 그리고 x항은 2, 4, 8x 마이너스 3x 하시고요. 더하시면 플러스 5x가 나옵니다. x가 없는 한 끼리 곱하게 되는 거니까 곱해서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전개 끝. 자,
수가 아니라 문자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4y라고 하겠습니다. 바뀌는 건 없어요. 자, x항과 x항 곱하면 x제곱항이 나와요. 오케이.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얘부터 할까요? 2x 곱하기 4y니까 8xy가 나오시고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3xy가 나옵니다. 동류항 나올 거 예측.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돼요? 5xy. x가 아닌 한 끼리 곱 마이너스 4yy y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언제 빨라지냐면 인수분해할 때 급빨라집니다.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네,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살펴본 5개의 곱셈 공식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외우란 말 하지 않습니다. 바뜨. 이게 이해를 동반한 암기는 오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5개의 그 곱셈 공식 설명드릴 때 전개하는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여러 번 전개하시고 형태를 익히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돼요. 변형은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뭘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알고 있는 조건의 식과 그리고 구하려는 조건의 식을 구분만 지으시면 돼요. 알고 있는 조건의 식 그리고 구하려는 조건의 식을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합과 곱을 알고 있어요. 이때 제곱의 합을 구하려고 해요. 제곱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합과 곱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얘가 알고 있는 조건이고 얘가 구하는 조건 바꿀 수도 있어요. 연결고리만 타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일단은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곱셈 공식은 합의 제곱 해서 이제 살포시 한번 전개해봅니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곱의 2배 합. 그거 괜히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나 얘네 2개만 남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쟤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xy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찍찍 지워지고 쟤랑 같아지겠네요. 그럼 네모칸에 채워될 거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2xy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서 전개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합곱을 알고 있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차와 곱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전개 한번 해보십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고 곱의 2배 차인데 얘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2xy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야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지워주고요. 즉 가운데는 플러스 있으니까 여기는 2xy만 채워주면 되겠죠. 암기 아닙니다. 이해. 동시다발적으로. 3번은요. 차와 합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은 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나 얘랑 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요만큼이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이 요만큼이잖아. 나 얘를 알고 싶어요. 얘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를 전개한 식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4xy를 가볍게 빼어주면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는요. 얘만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의 제곱에다가 4xy를 더해주면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이 모든 작업은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작이다 보시면 돼요. 단, 알고 있는 조건과 구하려는 조건의 관계를 생각하시고요. 이들이 등장하는 식은 어딘지를 딱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원리는 등식이 성립하도록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좀 예쁘게 적용된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특징이 보이나요? 보이긴 하죠. x제곱이랑 그리고 x제곱분의 1은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이긴 하죠. 역수 관계. 그런데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곱이 일정한 수가 된다 보시면 돼요. 두 개 곱하는 순간 약분이 되죠. 곱한 수가 약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예쁘게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 있긴 한데 문제를 풀 때 나한테 방해가 되는 아이들이나 조건들 있잖아요. 걔를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시면 돼요. 뭐 지을 리을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뭐 이게 하게 되면은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역수 뭐야 아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자 이때 얘는 어떻게 가지고 온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얘는 x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이때 바로 요 값이랑 요 값을 바라보면은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x랑 x분의 1은 어떻게 하면은 샥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문자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곱하게 되면은 얘가 1로 일정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만 가르쳐 주면은 이것만 암기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곱이 일정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이 앞에 어떤 개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곱이 수로 일정할 때는 이 모양의 틀에 맞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설명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나 이거 합의 제곱을 말하는 것 같아. 따라하세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x랑 x분의 1의 곱의 2배를 빼는 거네. 이거 얼마야? 1이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식에서 1을 빼주면 쟤만 남는다는 얘기죠. 같은 방법으로요.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x랑 x분의 1의 곱이 일정해요. 제곱의 합은 차의 제곱에서 어떻게 한다? 곱의 2배를 더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뭐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더하기 2. 다시 한번 전개해서 확인하시고요.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을 같게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쓰시면 돼요. 뭐냐면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다가 빼기 4ab 하면 같아져요라는 얘기잖아요. x랑 x분의 1의 곱이 일정하므로 합의 제곱에서 뺀다. 곱이 1인 거니까 4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더 빨라지죠? 같은 방법으로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에다가 곱의 4배를 더하면 돼요. 곱이 1로 일정하므로 4만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확장 지어보겠습니다. 일로 와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2x 플러스 x분의 3이 뭐 11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알려주고 나한테 4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의 값을 물어봅니다. 자, 저것만 암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보면 돼요. 솔직히 곱셈고시 안 외워도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야. 알고 있는 조건이랑 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갖지? 몇 차예요? 1차잖아요. 몇 차예요? 2차잖아요. 1차랑 2차가 갑자기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1차를 적어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제곱은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제곱하는 거예요. 즉 2x 플러스 x분의 3 전체를 제곱한다는 것은 10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렇죠? 좌변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4x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x제곱분의 9 더하기 곱의 2배 합. 즉 2x 곱하기 x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배 하시고 더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승질을 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곱이 일정하잖아요. 약분되죠?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0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았습니다. 얘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를 가볍게 계산해서 이항시켜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약분되고요. 얼마요? 4, 3, 12가 되니까 이 값은 100에서 12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안 외워도 되죠. 그런데 야, 시간을 좀 절약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틀을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네? 뭐의 제곱의 합이야? 얘 2x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x분의 3의 전체 제곱이야.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뺀다 2배의 곱이라고 기억을 했다면 급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분이 되면서 4, 3, 12만 빼면 되고요. 10제곱 100인 거니까 아까보다 줄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걸 맛보기 위한 작전인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 주요 내용 5가지를 필수로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는 변형을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작전인 것이고요. 변형을 적응했으면 그 다음 확장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알아봤으니 곱셈 공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까지 설명드리고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숙제를 드릴 거예요. 자, 원리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 맞죠? 각각의 항들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걔는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인데 나 안다. 나가 기억나요? 꺼져! 기억나요? 자, 뭐예요? 똑같이 곱해져 있는 i는 원래 뭐였죠? 가로 바깥으로 꺼지셔야죠. 그리고 가로 안에 살포시 곱해져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얘들이 뭔지를 알기 위한 작전인 거죠. 그럼 전체를 보시게 된다면 곱셈을 기준으로 이 값이랑 괄호라는 값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적은 분리가 되어 있는 따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던 각각의 항들을 어떻게든 작전을 잘 펼쳐서 곱셈으로 하나의 큰 덩어리 만들기 위한 똥작전입니다. 그래서 똥덩어리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원리는 뭡니까? 각각의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수, 약수의 개념은 인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약분시킬 수 있는 값, 공통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는 약수와 같은 개념인 거니까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원리는 뭘로?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것이 그 원리가 되고요. 최종 목적지는 곱셈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큰 똥을 맛보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곱셈 공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가지를 주요하게 기억하면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쉬는 시간 드릴 건데요. 숙제는 앞서 설명했던 곱셈 공식 그 5가지를 빨리 지금 형식화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 분명히 익히신 거 맞죠? 믿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근해요. 자, 뭐죠? 제곱, 곱의 2배 합. 제곱, 곱의 2배 합. 즉 얘는 뭐예요? 각각의 대상을 합한 다음에 완벽히 제곱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또 바꾸는 방법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은 얘가 완벽히 제곱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2개만 쳐다보십니다. x제곱인 거니까 x를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한 항으로 바라보시면은 2 곱하기 y x가 되거든요. x의 개수의 절반을 쏙 넣어주세요. 즉 2y의 절반을 쏙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제곱하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바로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확인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절반 y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있잖아요. 그 완벽히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네요. 그렇죠. 비교라고 적을까요? 비교.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파트이긴 하지만 나중에 연결고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만 맛을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 제곱이 있습니다. 그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해보시면 돼요. 나 익숙한 이 아이는 봤어. 그래? 그래서 x제곱 있고 이거는 2y 곱하기 x라고 할 거고 나 이거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 2y의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즉 y제곱이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절반이 자, y제곱이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y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2개 더 해서 2y제곱인 거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네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이고 뒤에 y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방법 여러 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 돌아와서 얘는 뭐지? 항이 3개고요. 자, 이제 따지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무엇의 제곱이냐? x의 제곱이다. 무엇의 제곱이냐? y의 제곱이다. 가운데가 곱의 2배 합 또는 차가 있으면 되는데, 자, 얘는 x랑 y를 곱한 다음에 2배한 거에 차가 있으니까 너는 완벽하다. 자, 뭐의 완전 제곱식이냐? x-y의 완전 제곱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제곱차 제곱이죠. 제곱차 제곱, 합차의 곱, 차합의 곱 하니까 괄호 2개를 만드시고요. x 플러스 y 했으면 뒤에는 x 빼기 y고요. 마이너스 했으면 플러스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풀 건데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 정말 지겹다. 나 인수분해 진짜 짜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반을 딱 잘라요. 자, 그리고 접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접는 선. 자, 완전 제곱식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는 거 만들면 되죠. 뭐 해볼까요? 2x 마이너스 3y 전체 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합니다. 앞에 거 제곱 4x 제곱이고요. 곱의 2배. 2, 3은 6xy 2배니까 12xy 하시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제곱하시면 9y 제곱이죠. 전개하고 옆에다가는 완성되어 있는, 전개되어 있는 거에 문제를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하시고 인수분해를 적겠죠. 완성된 식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꾸로. 방금 했던 거 거꾸로. 얘는 뭐의 제곱이냐? 2x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3y 전체의 제곱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2개 곱한 거의 2배인지를 확인한다. 곱하면 6xy의 2배니까 맞잖아요. 맞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얘는 그래서 2x 마이너스 3y 제곱이 하고 펼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작업을 딱 10개만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머릿속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곱차 제곱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 전개를 하시고요. 완성되는 전개를 바로 반 페이지 옆에 적으신 다음에 펼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암산이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꼭 해보시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제곱수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4, 2의 제곱수 맞죠? 1, 1의 제곱수 맞죠? 제곱수를 관찰하면 되는구나. 얘는 뭐의 제곱이죠? 2x 전체의 제곱이고요. 얘는 1의 제곱입니다. 자, 가운데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2개 곱한 거에 몇 배요? 2배가 바로 이거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완벽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2x 들어가시고 1 들어가시는데 가운데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전개 확인하시고요. 이게 뭡니까? 항이 두 개인데 가운데가 빼기죠. 자, 구조화하면은 누가 봐도 얘는 뭐예요? 제곱차 제곱의 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의 제곱인가? 4x 전체의 제곱이고요. 빼기 얘는 2y 전체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는 잘 봐요. 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4x 플러스 2y 합차의 곱이에요. 내가 땡 이랬어요. 그럼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왜 땡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가로 바꾸면 되나요? 땡. 애초에 인수분해 원리를 까먹으신 거죠. 인수분해 원리 뭐라고요? 꺼져가 먼저 나와야 돼요. 꺼져. 각항의 공통 인수, 약수 역할을 하는 아이를 끄집어내고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여기서 둘 다 2가 공통으로 묶어지잖아요. 2 나가시면 되고 2 나가시면 돼요. 그럼 2는 4. 결론만 적어드릴게요. 얘는 하고 다시 접근시켜 드릴게요. 곱하기 2에 x, 2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 2 곱하니까 4 그리고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 자,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이게 완성된 답인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각항을 바라본다.
공통 수나 문자를 묶어낸다. 16과 4를 나눌 수 있는 4를 묶어내자면 앞에는 4x제곱 빼기 y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로 나눈 몫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이 원리도 모르시더라고요. 꺼져가 나가는 순간은 여기 들어가는 것은 꺼져로 나눈 몫이 들어가는 거예요. 16x제곱을 이 꺼져 4로 나눠봐요. 4x제곱이 들어가죠. 마찬가지고요. 얘는 형식이 제곱차 제곱인 거니까 너는 뭐의 제곱이니? 2x 전체의 제곱이고요. 빼기. 너는 뭐의 제곱이니? y 전체 제곱이에요. 이제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4는 곱해져 있었고 괄호 2개 만드시면서 합 2x 플러스 y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인수분해란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 2개 살펴볼게요. 쉬는 시간 드렸잖아요. 그죠? 인수분해의 기본상 2차 방정식의 풀이 원리의 기본상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꼴은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합 문자에 대한 제곱 플러스 합 그 문자 곱하기 나머지 곱 이렇게 합 x 플러스 곱. 얘는 전개되는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곱을 먼저 공략하세요. 곱해서 얼마가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쌍을 파악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합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한 두 수를 구한 후 차례대로 그냥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문제는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 공부하시면 돼요. 뭐 x-3, x 플러스 5가 있다 칩시다. 자, 전개 들어갑니다. 얼마 되죠? 자, x제곱 합 2x 곱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문제 만드시고요. 옆에 페이지에다가 가리십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세요. x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인 거죠. 덧셈기호 생략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 헷갈린다고요. 그럼 더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곱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예요. 곱이 음수잖아요.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란 얘기예요. 양수와 음수의 합 계산 원리 아시나요? 양수 더하기 음수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의 차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 쪽에 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5가 되는 거 누구 있어요? 곱이 15. 1, 15? 해볼까요? 자, 일단 해볼게요. 1, 15. 뭐 있어요? 3, 5, 15. 이거 뭐 없죠? 그죠? 근데 차가 2가 나오는 경우는 누구예요? 3, 5밖에 없잖아요. 그럼 차이가 2가 나는 3, 5 중에서 한 개는 양수가 한 개는 음수란 얘기입니다. 합이 2가 되려면 양수가 큰 쪽이고 음수가 작은 쪽이 돼야겠죠. 절대값이.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x-3, x 플러스 5가 되는 거 아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전개했었냐라고 물으신다면 괄호가 2개 있었습니다. 얘가 나오려면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즉 ax 그리고 cx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후 상수와 상수의 곱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니까 BD냐 DB냐의 차이일 건데 이 1차항의 개수가 AD 플러스 BC가 되기 위해서는 A랑 곱해지는 D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C랑 곱해지는 B가 여기 있어야겠죠. 더하기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고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하십니다. 3x-2 뭐 x 플러스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 볼게요. 곱하시니까 얼마 돼요? 3x 제곱이고요. 상수항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곱하니까 9x 마이너스 2x. 그럼 가운데는 7x가 됩니다. 자, 해놓고 어떻게 한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략하느냐? 곱이 얘가 되는 거, 곱이 얘가 되는 것을 일단은 차례대로 쌍을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x의 개수가 요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곱이 3이 되는 거는 1, 3이 보이시죠? 자, 곱이 6이 되는 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더하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1, 6, 뭐 2, 3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1, 6, 뭐 아니면 6, 1, 2, 3 하면 늘어요. 3, 2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겠죠. 곱이 음수인 거니까. 그런데 이게 대각선을 곱해서 합한 것이 얘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여기. 자, AC 곱해서 AC가 되죠? 그 다음에 BD 곱해서 BD가 되죠. 대각선 AD
그리고 곱해서 B, C를 합한 것이 바로 누구? 저거 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적는 순서가 이렇게 적는 거죠. x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니까 ax 플러스 b 더하기 cx 플러스 d 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방법 그대로 가자면 대각선의 곱의 합이 7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한쪽은 음수가 한쪽은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곱한 결과를 바라봤을 때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거 아니에요. 양음의 합이 가운데가 될 거니까 차이가 7 나는 거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6과 3의 차이는 7 안 되잖아요. 3, 6, 18, 1 안 돼요. 그렇죠? 3, 2, 6, 3 안 돼요. 3, 3은 9, 2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을 적고 1 적었어야지만 3, 3은 9, 1, 2는 2, 9와 2의 차이가 7이 나오잖아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양수를 좋아하는지 보이는 거죠. 절대값이 큰 쪽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해놓고 여기는 xx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곱하시면 마이너스 2x 곱하시면 9x가 됩니다. 더하면 이게 얼마 돼요? 7x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는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그리고 3x 마이너스 2가 된다.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래서 수에 대한 계산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수분해도 쓰이니까요. 이해 가능하시죠?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위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0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3. 0 곱하기 모두는 0이잖아요. 0이 되는 x의 값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근데 분수보다는 정수가 좀 빠르잖아요. 이건 팁이에요. 이 식에다가 적당하게 풀마 1, 풀마 2, 풀마 3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0이 되는 수가 보이면은 걔를 이용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쓱 몰았다 칩시다. 나 있잖아. 해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 자, 곱해볼게요. 3 곱하기 9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6을 하시게 되면은 27 마이너스 21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6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 얼마 돼요? 0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수 한 개를 만드는 거야. 즉, 야,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 나왔대. 아, 그래? 그 말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였잖아.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0 돼서 곱해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 가로 살포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껴맞추기 합니다. x랑 뭘 곱해야지만 3x 제곱이 되죠? 3x. 3이랑 뭘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끝. 이렇게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이게 완전 제곱식은 아닌 건 알겠죠. 왜냐면은 6의 완전 제곱수가 아닌 거니까. 빨리 얘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x에 대한 식 바라보실 거면은 x제곱 마이너스 5y 곱하기 x 더하기 6y 제곱이 됩니다. 즉, 합 곱을 보셔야 돼요. 숫자 먼저 보시면 돼요. 합이 마이너스 5고요. 곱이 6인 두 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3y를 곱해서 해가 된 거구나. 그리고 xx. 자, 대각선을 곱해서 합해봐요. 왜 나오죠? 똑같습니다. 즉, 얘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각 항을 봤을 때 공통으로 끄집어낼 순수가 보이나요? 네. 꺼져가 먼저예요. 자, 3으로 묶을 수 있죠.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요. 이러면은 합곱의 인수분해로 빨리 넘어가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리고 3하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요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꿀팁을 좀 몇 개 드리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주요 공식에 맞춰서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형식을 익히신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문제 만들어서 경험하신 후 문제에 적용하시는 건데요. 책 몇 권을 좀 꺼내 놓으시고요. 이 파트가 약한 친구들은 매일 일정량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것이 되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